안녕하세요. 그때 우리 어디까지 했죠? 저희 심화편 사업자 내자마자 할 것들 심화편까지 하고 오늘 오면은 감면이랑 공제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파워풀한 내가 창업 감면 알려줄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창업 감면이 무엇인가 알려줄게요. 창업 감면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 이름은 창업 중소기업 세 감면이에요. 우리는 중소기업이죠. 네. 근데 이제 기란 PD가 창업을 하면 최초 창업이 되겠지. 한 번도 창업을 안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이 창업 중소기업 세 감면이라는 애는 처음 창업을 한 사람들한테 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제일 파워풀한 감면이라서 지금 100%까지 가능하거든요, 최대. 그래서 얘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긴 하죠. 이거 들어봤어요? 청년 창업 감면이랑 그냥 창업 감면이랑 다른 거예요? 같은 거긴 한데 청년이 좀 혜택이 더 크죠. 근데 이 감면이 최대 100%까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아무나 해주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 요건이 있거든요. 그 요건을 알려줄게요. 먼저 이 창업 감면을 반영하려면 청년인 경우에 50에서 100%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청년이 몇 살일까요? 36? 군대 갔다 왔으면? 군대 갔다 왔으면 그 정도 되지. 만 34세 이하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만 34세 이하면 만약에 내가 만 34세야. 34세 11개월이야.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지 않아요. 그죠? 이하니까. 네. 그래서 만 35세 미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일반 병사 말고 부사관이나 장교는 어, 막 어. 4년, 6년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래? 그럼 네. 몰라. 이렇게 늘어나요, 더? 늘어나지. 근데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해 준대요. 그러면은 최대 40살까지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86년생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를 말해요. 그리고 창업이라는 게 있어. 창업이 뭐예요? 새로 을 낸다. 그쵸. 근데 만약에 엄마가 하던 사업을 내가 하게 됐어. 사업자를 바꿨어. 엄마 거 폐업했어. 그럼 창업이에요? 폐업하고 하면 창업이지 않나요? 근데 이건 창업이 아니에요. 승계한 건 폐업. 창업이 안 돼. 그래서 창업이라는 거는 진짜 신규 창업을 말해요. 어디서 그냥 음식점을 했는데 그걸 인수받아서 하면 그건 창업이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에 창업을 해야 그걸 신규 창업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요식업은 권리금 내고 들어가는 경우들 그치. 많잖아요. 그것도 신규 창업이 아닌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실제로 안 돼. 근데 그게 70% 이상 뭐 요건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인수를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수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 꼬막집 얘기 알아요? 강릉 꼬막집. 모르겠어요. 꼬막집. 포장마차. 그 꼬막 이름 뭐지?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릉에 되게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엄마가 본점을 하고 아들이 이제 그 본점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별관을 한 거지. 2호점처럼 2호점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였냐면 엄마 땅에다가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엄마가 해준 그게 있었나 봐. 일단 그 엄마는 본점을 하고 자녀들이 1호점, 2호점을 했는데 손님들이 있죠. 손님들 대기 리스트를 공유했대. 그래서 본점에서 손님이 밀리면 별관 어디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가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됐어. 근데 강원도면 100% 감면이거든요. 그럼 중소세 한 번도 안 내다가 5년치를 지금 다 뜯긴 거지. 그럼 가산세도 맞아요? 가산세로 나오죠. 근데 부정가산세는 아니겠지. 잘못 판단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 이 신규 창업이라고 하는 거에 감면을 해주는 이유는 고용을 창출하고 시설 투자하고 이런 거를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창업을 한 건 맞잖아. 맞는데 단지 그 본점에서 하는 거를 같이 공유해서 별관처럼 약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토해내게 된 거라서 조금 아쉬운 케이스인 것 같아.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식집 프랜차이즈, 한식집 그럼 걔도 돼. 왜냐면 최초 창업이긴 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냥 레시피를 같이 공유한 거지 손님 따로 관리하고 내 돈으로 사업한 거니까 당연히 되지. 한식만 돼요, 그러면? 아니 외국 음식점도 돼요. 중식, 일식, 양식 이런 거 돼요. 근데 프랜차이즈도 되는데 이 꼬막집이 안 된 거는 조금 독특한 케이스인데 나는 이게 그 손님 리스트 같이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사업자 등록 내는 게 창업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건 아니고 내가 아주 옛날에 사업자를 냈던 게 있어. 사업자를. 근데 그게 같은 업종이야. 그러면은 지금 내도 걔는 창업은 안 되지. 근데 또 그것도 있어. 난 옛날에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건 아니지. 업종에 따라 다르지.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했던 사람이 이번에 전자상거래업을 해. 그럼 얘는 되거든. 창업은 됐고 이제 업종. 이 업종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유가 뭐냐면 얘는 나이가 확정돼 있잖아. 그리고 창업인지 아닌지도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업종은 어떤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어떤 업종에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업종 같은 거는 나라에서 권장하는 업종인 것 같아. 대표적으로 음식점, 쇼핑몰, 유튜버, 그리고 광고 대행, 출판업, 그 다음에 뭐 시스템 개발업, 그 어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 헬스장은요?
헬스장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심화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학원은요? 학원은 안 돼요. 교육 서비스업은. 인강은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강은 되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애매한 거지. 아, 카페는요? 그러면? 카페는 베이커리는 돼요. 근데 일반 카페는 안 돼요. 그럼 베이커리가 무조건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돼요. 빵을 팔아야 되고 빵의 매출이 더 커야 돼요. 그럼 베이커리로 인정받아서 베이커리는 돼. 그래서 확실하게 되는 업종도 있는데 애매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얘는 별도로 상담 받아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안 되는 업종은 전문직 업종, 병원 이런 데는 안 돼요.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업종은. 알겠습니다. 지역은 우리가 과밀억제권역이랑 비과밀억제권역이 나뉘거든요. 근데 비과밀억제권역이 뭐냐면 약간 외곽을 말해, 외곽.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 거의 서울에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 많은데. 근데 지방을 더 살리기 위해서 그쪽을 더 감면율을 높여줬어. 그래서 거긴 100% 감면이에요. 근데 그동안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100% 감면인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대표적으로 송도나 파주. 그런 데는 100% 감면이라서 그쪽에 청년들이 많이 가서 창업을 했지. 그래서 지금 25년 12월까지 하면은 송도나 파주는 감면이 돼. 100%까지. 근데 내년에는 그게 줄어들어요. 75%로. 빨리 해야죠. 청라도 되고 영종도도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창업할 거예요? 사무실만 거기 얻으면요? 사무실만 거기 얻는 사람들이 있었지. 근데 이제는 다 토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출퇴근을 해도 출퇴근을 안 돼요? 할 거예요? 그럼 굳이 거기다 창업을 뭐하러 해? 감면 받으려고. 그러니까 감면 받으려고 하는 거면 안 되지. 거기에 뭔가 사업하는 뭐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 목적이 감면을 받으려고 거기다가 창업을 하는 거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를 말하고 병역기간 포함하니까 나이가 더 늘어날 수는 있다. 그리고 창업은 신규 창업인지가 중요한데 창업인지 아닌지 애매하면 대부분 창업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상담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업종은 법에 나열되어 있으니까 나열된 업종을 하되 애매한 업종들 있죠. 그런 것도 상담을 받아봐야지. 그리고 지역은 사실 거의 확정인 거지. 지역은 수도권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데서 사업자를 내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래서 성남이고 청년이니까 50% 가면 되죠. 업종이 되니까. 그리고 신규 창업이니까. 그래서 기란 PD는 50% 된다. 근데 만약에 기란 PD가 용인 수지로 이사 가고 거기다 사업자를 낸다? 그럼 100% 감면이 된다. 12월 안에 사업자를 내야 돼. 근데 우리 댓글에 그 청년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 알죠? 맞죠? 네. 알죠. 그 청년 아닌 사람들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면 50% 감면이 돼요. 지방으로 가셔야 돼. 근데 소규모 창업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 혜택은 별로 안 커서 사실 거의 많은 혜택을 받아보진 못하지. 매출액 자체가 작아서. 지역이 나온 김에 넘어가 볼게요.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게 있어. 점점 혜택이 줄어들어. 일단 24년에 뭐가 있었냐면 얘는 한도도 없었고 중복으로도 가능했어. 통합고용 세액공제라는 애랑. 뭐가 한도가 없어. 감면세액의 한도. 원래는 24년까지 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감면세액이 10억이든 20억이든 다 감면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혜택이 너무 크니까 25년부터 창업한 사람들은 5억까지만 감면을 해준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직원 뽑을 때마다 세금 줄여주는 애가 있거든요. 걔가 통합고용 세액공제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중복으로 됐어. 근데 얘부터는 중복이 안 돼. 어려울 텐데 만약에 이때 이 사람이 100% 감면이야. 근데 직원도 뽑아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얘를 받고 낼 세금이 없어도 얘를 앞으로 10년간 이월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월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지 어렵죠. 네. 어렵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간 낼 세금에서 차감해준다. 감면은 5년 감면도 동안 받고. 쓰고 그 다음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받아놓고 얼마 세액공제가 있어. 그러면 지금 낼 세금이 없으니까 어차피 못 받잖아. 아, 네. 그럼 앞으로 향후에 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거지. 그래서 비상식량처럼 이제 비축하는 거지. 5년 창업가면 받고 그 이후에는 얘를 쓸 수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 얘 때부터는 안 돼요. 얘는 이제 중복이 안 돼서 창업감면만 받아야 돼. 아니면 얘만 받든지 통합고용. 그러면은 그 창업 감면 5년 끝났어요. 그 다음에 통합 고용 받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합고용은 그게 무슨 내가 언제든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직원이 증가하거나 유지하거나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선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차이가 엄청 크죠. 근데 26년엔 더 안 좋아졌어요. 뭐가 더 안 좋아졌냐면 아까 말한 그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100%였던 지역들은 이제 75%로 줄어들었지. 근데 75도 엄청 큰 거 아니에요? 75도 엄청 크지. 근데 세금이 크면 걔 차이가 엄청 커. 25%덜 감면되는 게. 근데 여기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최저한세라는 애가 있어. 근데 100% 감면일 때는 최저한세라는 걸 적용 안 했거든요. 최저한세가 뭐냐면은 우리가 감면이 아무리 커도 그걸 다 해주진 않겠다라는 거야. 너가 얼마 벌었으면 최소 이만큼은 내라. 내가 낼 세금의 35% 정도 내야 돼. 그러니까 사실 75%가 아니라 약간 65%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사업자를 낼 거면 올해 그냥 내는 게 좋다는 거야. 넘어갈게요. 마지막 심화편 갈게요. 업종 추가는 뭐냐면 기란 PD 유튜브 한다고 했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유튜버를 하다가 다른 걸 하고 싶을 수도 있지. 물건을 더 팔거나. 그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광고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물건을 팔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할 때 그냥 업종을 다 넣어가지고 하라는 거야. 왜냐면 추가하면 감면이 아니니까. 이게 왜 안 되냐면 업종 추가는 사업의 확장으로 봐. 그러니까 창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창업 감면이 안 되죠. 그래서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또 내야 돼. 그럼 사업자가 엄청 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처음에 사업자 등록할 때 많은 업종을 넣어놓는 게 낫지. 그래서 생각 없이 업종 중간중간 추가하면 안 돼. 꼭 상담을 받아보고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아봐라. 그리고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는 상급 노하우가 있어. 이게 뭐냐면 둘이 동업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나이가 안 돼. 나이가 돼. 그리고 창업 감면이 되죠. 여기는 안 되죠. 근데 동업을 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여기도 감면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그거는 51대 49로 하거나 이쪽에 비율이 더 많으면 돼요. 주대표자의 비율이. 그럼 주대표자를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감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쪽은 저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 그렇진 않아. 근데 만약에 이쪽이 더 많으면은 주대표자가 여기고 많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주소 변경. 주소지 변경은 이거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서울 살다가 지방으로 갈 거야. 그러면 서울에서 감면 받다가 지방으로 가. 지방은 감면이 몇 프로라 그랬죠? 100%. 그쵸? 그럼 내가 50%를 받다가 지방으로 가면 100%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네. 안 돼. 안 돼요? 창업했던 기준이야. 아. 그럼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국세청에 유리한 쪽으로 하기 때문에 50%로 바뀌지. 말도 안 되네. 그래서 내가 지방으로 갈 거다. 그럼 거기에서 사업자 내는 게 낫지. 아예 이사 가서. 그 혜택이 더 크니까. 그래서 최초로 창업한 주소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소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 정도면 우리가 창업 가면은 마스터한 것 같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 카톡하지 말고. 오늘 강의 끝.